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인수분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이 중등 과정에서 인수분해에 대해서 이미 한번 배웠기 때문에 낯설지 않은 용어긴 해요. 하지만 앞서 또 배웠죠. 바로 곱셈 공식을 배웠습니다. 자, 고등 과정에서는 곱셈 공식의 양이 좀 늘어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처음에는 당황을 하셨는데, 자, 이번에는 그 곱셈 공식의 역순, 바로 이제 인수분해죠. 그래서 좀 할 것도 좀 많고 배울 것도 많지만 여러분들 이 단원 개념만 철저하게 하시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꼭 명심하시고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원 하시기 전에는 곱셈 공식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야지 좀 더 수월합니다. 자, 인수분해를 한번 볼까요? 자, 인수분해라는 거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뭐 이런 거죠. 뭐 하나의 다항식이에요. 자,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해요?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바로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다시 볼까요, 한번?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면 얘는 이제 뭐가 된다? 인수분해고요. 자,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전개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이제 인수분해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공식을 가지고 모든 인수분해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그 인수분해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그 식의 구조를 파악하시는 거거든요. 특히 식의 구조에서 뭐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냐면 바로 공통인수라는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공통인수라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통인수가 만약에 눈에 안 보인다 그랬을 때 인위적으로 우리가 공통인수를 만들어주는 작업도 있습니다. 그 이제 곱셈 공식 이용해서 한번 인수분해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인수분해 공식 뭐 간단하게 중등가정 걸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a제곱 플러스 2ab의 플러스 b제곱. 자, 얘는 바로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더라. 완전 제곱식이죠. 자,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ab의 플러스 b제곱은 바로 a-b의 제곱이 되더라.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그러면 a 플러스 b 그리고 a-b로 합차로 이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는 어떻게 된다? 바로 x 플러스 a 그리고 x 플러스 b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어떤 걸 얘기할까요? 바로 acx의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 x 플러스 bd가 있을 때, 자, 얘를 ax 플러스 b 그리고 cx 플러스 d로 인수분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중등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했었던 인수분해고요. 자, 이제 이어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까지 이렇게 됐고, 바로 다섯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한이 좀 늘었죠? 완전 제곱식 비슷한 거. 뭐였죠?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가 있다. 자, 그럼 얘는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됐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배운 곱셈 공식에서 우리가 이제 세제곱식이 있었죠. 바로 뭐였습니까?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의 플러스 3a 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얘는 분명히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거, 요거 전개해서 요 과정을 거쳤는데 거꾸로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거는 어떻게 올까요?
뭐 여기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얘는 서로 뭐 x자를 쓰던 아니면 밑에 방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제곱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세제곱은 어떤 x자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해야 될까? 아까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던 뭐죠? 중요한 거 바로 공통인수라는 거죠. 공통인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작업만 잘해도 인수분해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실력이 증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얘는 이제 어떻게 될까? 자, 공통인수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a 세제곱에 자, 얘가 지금 3a제곱 b가 3번이 더해져 있는 거죠. 그럼 얘를 우리가 분리를 시킬게요. 하나는 a제곱 b로, 그 다음 얘는 2a제곱 b. 자, 이 부분은 2a b의 제곱 그대로 두고 하나만 이렇게 빼겠습니다. a 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으로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가 바로 이렇게 분리 작업을 시켜준 건데, 자, 공통인수는 이제 어떻게 모을 거냐면 앞에 거 2개, 가운데 2개, 끝에 거 2개로 이렇게 뭉쳐 줄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 제곱에 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여기 공통인수 뭐예요? 바로 2ab죠. 자, 2ab로 묶어주면은 a 플러스 b가 되고요. 자, 여기서는 b 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a 플러스 b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통인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공통인수로 계속 묶는 작업이에요. 인수분해 어떻게 보면. 그러면 얘는 바로 a 플러스 b에 자, a 제곱 플러스 2ab의 플러스 b 제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앞서 얘기했던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했고, 또 한 가지 요거랑 같은 식이 있었죠. 바로 이제 이거는 자, 3ab의 제곱에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즉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 관한 식이죠.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얘네 두 개를 분리를 시키세요. 그런 다음에 그 공통인수로 묶어주시면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곱셈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리해서 공통인수를 찾는 것도 인수분해에서 아주 중요한 작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또 어떤 식이었냐. 자, 7번째 한번 볼까요? 바로 a 자,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자, a 플러스 b의 a제곱 마이너스 ab의 플러스 b제곱이 되더라.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어떻게 인수분해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보면 얘는 앞서 얘기했었던 곱셈 공식 변형에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라는 것은 앞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가 돼요. 자, 그럼 여기 보면은 공통인수가 누구누구죠? 바로 얘와 얘가 공통인수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a 플러스 b로 묶어주게 되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ab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묶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였죠? 공통인수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인수분해에서는. 자, 그럼 요거를 얘를 전개를 시킨다고 하면은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자 전개하면 이거 되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얘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또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바로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b 그리고 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b죠. 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더라. 이것도 이제 뭐죠?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공통인수로 묶어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공통인수로 묶는 거 여러분들 연습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인수분해도 계산력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만이 실력 증진의 지름길입니다. 알겠죠? 자, 우선 이거 정리하시고요. 계속 이어서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한 이제 인수분해를 좀 개념을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곱셈 공식에 있었던 그 식들을 한번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자, 8번째 내용이 되겠죠? 바로 x 4제곱에 플러스 x제곱 y의 제곱, 자, 플러스 y의 4제곱이라는 이 식이 있어요. 자, 얘를 인수분해 했더니 식이 어떻게 되더라? 바로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 되더라. 자, 얘는 이제 그 뒤에서도 우리가 또 한번 배우겠지만 보기차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보기차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먼저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 내용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는 아무리 그 눈 씻고 찾아도 얘를 두 개를 어떻게 묶어서 내가 얘기를 하자니 공통인수가 안 만들어져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 다음에 합차 공식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차수가 높아지면 그 방법도 약간 달라진다는 거. 자, 그러면 x 4제곱에 자, 요 부분이 완전 제곱식 되기 위해서 나는 필요한 게 바로 2x제곱 y의 제곱 플러스 y의 4제곱. 자, 얘하고 얘는 지금 달라요. 더 생겼죠. 어떻게 해요? x제곱 y제곱을 우리가 빼줘야 된다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은 얘는 지금 뭐예요? x의 제곱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얘는 y의 제곱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으로 만들어 주시면 뒤에는 xy의 제곱이네요. 제곱 빼기 제곱. 뭐가 돼요? 바로 합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자,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뒤에 가서 또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9번째. 자, 이제 요 식이 여러분들이 가장 그 고등과정 처음 배웠을 때 어마어마한 식 중에 하나였죠. 바로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가 얘가 뭐가 되더라?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되나? 요렇게 지금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요 식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을까? 그냥 공식이나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됐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얘를 이제 인수분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먼저 얘네 그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요. 그런 다음에 공통인수를 이용합니다. 다시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작업만 하면 얘는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을 그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면 뭐가 돼요? 바로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의 자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는 얘와 얘를 또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얘하고 곱셈 공식 변형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b의 자, 얘는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 얘네들이 더해서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요. 얘네들은 그대로 내려오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3ab가 있죠. 그럼 얘네 둘이도 뭐가 돼요? 바로 공통인수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ab로 묶어주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돼요.
한층 되게 간단하게 지금 모양이 나왔죠. 바로 뭐가 돼요? 공통인수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공통인수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이제 묶어주게 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묶어줬어요. 그럼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되죠. 자, 여기서는 얘를 요거 이제 어차피 묶였으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ac 마이너스 3bc예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3ab가 되겠죠. 아, 그러면 얘는 이제 전개를 하면 뭐가 나와요?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 다음에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가 나오더라. 자, 얘네들 계산하면 결국에는 뭐가 나와요?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되더라 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통인수를 이용해서 그 문제가 이제 그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서 배운 곱셈 공식을 이용한 이제 인수분해인데, 자, 요 내용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닌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복잡한 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우리가 앞서 배운 곱셈 공식으로 우리가 이용하기가 힘든 그런 이제 그 식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을 얘기를 합니다.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 어떤 거를 얘기를 하냐면, 뭐, 예로 한번 보면 이런 거죠. 뭐, 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마이너스 24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한 번은 좀 봤었던 문제들이에요. 보통 공통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했었어요? 자, 공통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얘를, 자, 우리가 치환을 시켰죠. 자, 치환을 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차수가 너무 높으면 차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식이 좀 복잡한 식이 있다? 그럼 걔를 하나의 문자로 처리를 해주니까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하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형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죠? 가장, 뭐 이렇게 좀 짝을 잘 지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는데, 짝 짓는 방법도 우리가 어떤 규칙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런 형태는, 자, 공통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떤 거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2차 항과, 자, 상수항이 아니라 1차항이요. 1차 항을 내가 공통 부분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랬을 때, 자, 뒤에 있는 상수들의 합이 같은 것을 찾습니다. 2차항과 1차항. 자, 두 번째는 만약에 2차항과 상수항이 서로 같은 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한다? 상수들의 곱이 같은 것을 묶어주시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2차항하고 1차항을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상수들의 합이 같은 걸 먼저 우리가 찾아줘요. 근데 간혹 가다가 상수들의 합이 같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뒤에 있는 상수들의 곱이 같은 걸 찾으시면 좀 더 우리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보면 얘랑 짝을 지면 상수들의 합이 서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 간단하게 그냥 중간만 좀 가보면 바로 x 플러스 1과 요거의 전개는 플러스 5x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요거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4죠. 자, 그런데 보면은 공통인수를 보니까, 공통부분이 나오는 게 뭐예요? 2차항과 1차항이죠. 2차항과 1차항. 바로 뭐를 찾아서 상수들의 합의 같은 걸 찾았더니 2차항하고 1차항이 공통부분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공통부분이 나왔을 때는 얘를 뭐 t로 치환을 해서 그대로 전개를 한 다음에 우리가 곱셈 공식의 그 인수분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두 번째로는 바로 복 2차식이에요. 자, 복 2차식이 뭘까요? 얘는 오로지 복 2차식은 뭐냐면 지수가 뭐가 돼요? 짝수인 항과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x 4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 자, 보면은 지수가 짝수, 상수항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x 4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이 있으면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짝수, 상수항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실 때 x제곱을 우리가 t로 치환을 합니다. 치환을 해요. 자, 그런데 치환을 했을 때 얘는 두 가지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는 인수분해가 가능하고요. 하나는 인수분해가 불가능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봤을 때. 볼까요? 얘는 뭐가 돼요? 자,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로 보이면 얘는 t 플러스 2, 자, t 플러스 1로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럼 t 대신에 다시 x제곱을 대입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뭐 인수분해 그냥 가능한 건데, 자, 인수분해 불가능한 경우는 이런 거죠. 자,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에요. 자, 얘는 인수분해가 더 되나요? 안 되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자, 얘를 완전 제곱식을 만드셔야 돼요.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요것과 요거, 그러니까 가장 높은 차수의 항과 그리고 가장 낮은 바로 상수항을 이용해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여러분들 그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을 때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어떻게 됐어요? b라는 것은 2분의 1의 a의 제곱이었고요. a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b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경우 가지수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예요? 바로 t제곱에, 자, 얘를 지금 보면은 얼마? 여기가 플러스 2가 돼도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2가 돼도 완전 제곱식이에요. 자, 그럼 플러스 2t에 플러스 1인데 원래 시간에 2t가 없기 때문에 내가 t를 빼줍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도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이 돼요. 자, 그런데 얘는 플러스 3t가 돼서, 자,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지만 되고요. 얘도 완전 제곱식 돼요. 근데 밑에 거는 완전 제곱식이 되지만 얘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t라는 것은 사실상 x제곱이에요. 그러면은 합차가 돼야 안 돼요. 합차가 될 수가 없어. 더 이상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얘는, 자, 얘를 만들어주면은 얘는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t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t가 제곱 아니죠? x 제곱 되죠? 자,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 돼서 뭐가 돼요? 얘랑 얘랑은 합차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기차식에서는 인수분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치환했는데 인수분해가 불가능해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바로 합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풀어줄 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고 나서 바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복잡한식 인수분해 이 두 가지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좀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할 테니까 먼저 정리하시고 계속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계속 이어서 우리가 복잡한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예요. 자, 문자가 여러 개인 경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되냐면, 얘는 방법만 정확히 지키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스텝 1, 바로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하여 관하여 어떻게 한다? 내림차수를 한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문자가 여러 개일 때. 자, 스텝 2는 자, 여러분들 보실 때 이제 이겁니다. 자, 공통인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보던가, 아니면은 공통인수라는 부분이 내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로 묶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곱셈 공식, 뭐 우리가 이제 그 신발끈 있죠? 뭐 크로스 하는 거, 그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다. 사실상 뭐 문자가 여러 개일 때 요거는 어떻게만 생각하면 되냐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하여서 내린 차수만 하면은 엄청 간단한 문제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하여 내린 차수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묶어요. 그래서 내린 차수를 하는 것 방법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의 문자를 정했으면 그 문자에 관하여서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문자의 차수별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뭐 내가 이제 내림차수라는 문자가 최고차수가 2창이다. 그럼 2창, 1창, 상수항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풀어봐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2x제곱 자, 얘 2. 자, 자,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잠시 여러분들 생각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 두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자, 그러면, 자, 얘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까 한번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되겠죠. x하고 y가 이제 섞여 있어요. 자, 그랬을 때는 문자가 여러 개 있어서 얘를 어떻게 뭐 공통인수 모양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데 좀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얘를 내림차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수가 낮은 문자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x를 보면은 x가 2차가 가장 높죠. 그 다음 1차. y도 2차 가장 높고, 그 다음 1차. 두 개 차수가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무 문자나 선택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x가 해서 내림차수를 하는데, 문제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내림차수라는 거 잘 보세요. x제곱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xy 플러스 10x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2인데, 자, 요게 지금 내림차수 끝난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보면 2차항, 1차항, 상수항인데 일반적인 상수항은 우리가 곱으로 표현을 하고 1차항도 우리가 동일한 계산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2의 x의 제곱 플러스, 자, 얘는 어떻게 된다? 자, y 플러스 10의 x,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2가 돼서, 자, 실적으로 얘는 자, 그냥 곱으로 바로 표현해 줄게요. 얘 보면은 마이너스 뭐죠?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2가 돼서, 자, 인수분해하면 얼마 돼요? y 마이너스 6에 y 플러스 2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y 플러스 10으로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x자를 써야 되죠. 곱셈 공식을 쓰면은. 자, 2하고 1인데 먼저 기준점을 뭐로 잡냐면 문자의 개수로 잡습니다. 그 다음 문자의 개수가 일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은 상수항을 보는 거예요. 자, y를 보면 내가 y-6하고 y 플러스 2를 어디다? 여기다가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두 식 중 하나는 마이너스를 가져가야 돼요. 자, 그러면 플러스 10이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다가 y-6을 집어넣게 되면 플러스 10이 나오나요? 자, 만약에 y-6이라고 하고 여기를 y 플러스 2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2가 돼서 플러스 10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마이너스 10이 나오지? 그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얘는 탈락이 되고, 실적으로는 얘는 이렇게 되겠죠. y 플러스 2 그리고 y 마이너스 6. 자, 그러면 여기는 2y 플러스 4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y 플러스 6이 돼서 더하게 되면 y 플러스 얼마? 바로 10이라는 값이 나와서 바로 1차항과 뭐가 된다? 같아진다라는 것이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요렇게 묶어서 얘기를 해보면, 자, 2x에 마이너스 뭐가 돼요? y 플러스 6이 되고요.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2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것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먼저 A가 나는 내림차수를 해야 되겠죠. 왜? A 문자가 차수가 가장 낮습니다. 근데 이미 얘는 돼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은, 자, A가 내림차수 A1창, 자, B-C의 A, 여기는 뭐예요? 바로 B-C의 제곱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뭐가 된다? 자, B-C로 묶어주게 되면은 A 플러스 B-C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이제 문자가 여러 개였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 개념이 좀 더 있거든요. 우리가 좀 더 진행을 할 거니까 요거 이제 정리하시고 우리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제 개념을 보겠는데요. 자, 이 개념은 실제 교과에서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상반식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상반식이 뭐냐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뭐가 같아요? 바로 개수가 서로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형태의 꼴의 모양을 우리가 바로 상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야 될까? 자, 아무리 얘는 두 개를 짝을 지어도 공통인수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스텝 1은 자, 기준이 되는 차수의 항으로 묶어준다. 자, 기준이 되는 게 지금 2차죠. 2차로 묶는다면 x제곱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플러스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짝을 지은 부분이 있죠. 이렇게 짝을 지은 부분끼리 우리가 묶어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짝을 지은 부분끼리, 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 개수가 같은 칸끼리 묶어준다. 근데 이때 묶는 건 어떻게 묶느냐? x 플러스 x분의 1의 형태로 묶는다. 자, 보면은 x제곱에, 자, 얘랑 우리가 요 형태로 묶게 되면은 바로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x분의 1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얘는 플러스 5에 x 플러스 x분의 1이 되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묶었으면 이제 뭐가 되느냐? 자, 스텝 3는 뭐 이거예요.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 후에 어떻게 한다? 인수 분해를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보면은 여기 보면 t죠, 그냥. 자, t라고 얘기를 굳이 안 해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저거를 우리가 t라고 생각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계속 이제 뭐 등호를 다 빼먹었네요. 자, 보면은 x제곱에, 자,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에, 자, x 플러스 x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플러스 6, 마이너스 1. 그럼 바로 5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x제곱에, 자, x 플러스 x분의 1에 플러스 6이 되고요. x 플러스 x분의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마무리 작업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줘야 되겠죠. 우리가 묶었으니까. 자, 이렇게 묶어서 이제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를 바로 우리가 이제 상반식의 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상반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는 0을 붙이면 뭐가 되냐면요, 상반 반정식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상반 반정식의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제 뭐 뒤에 배우겠지만 일반적으로 해가 실수가 안 나오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이 방법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개념입니다. 요 부분만 하면 오늘 인수분해의 개념이 끝이에요. 자, 조금만 더 힘냅시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 분해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인수 정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념상 뭐로 알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항식 fx를 뭐로? fx에서 우리가 f 알파가 0이에요. 0이면 x 마이너스 알파는 fx의 인수이다. 이 말은 즉슨 얘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뭐란 얘기예요? fx는 x 마이너스 알파의 바로 qx, 바로 뭐가 돼요? 각각이 fx의 인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 x 마이너스 알파만 찾으면은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그 알파 값 찾는 방법을 보시면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돼요?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를 의미를 합니다. 자, 요거를 지금 보면은 뭐 인수분해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뭐 3x의 뭐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 자, 여기서는 이제 요 알파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 약수 1하고 3이죠. 여기 약수 1하고 2죠. 자, 그러면 알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1, 1,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2, 2,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면 3분의 2. 자, 그럼 알파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뭐냐면, 자, 요거는 좀 다시 좀 정리할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자, 이거예요. 내가 얘를 뭐로? 자, fx로 우리가 둔다고 했을 때 뭐를 보는 거예요? f1일 그리고 f-1 자, 점점점에서 어디까지? f-3분의 2까지 봐서 뭐가 나오면 0이 나오는 걸 찾으면 얘는 무조건 걔가 뭐가 돼요? 이렇게 하나의 인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걸 찾고 나서 그 다음 방법은 뭐냐면 이걸 찾잖아요. 이걸 찾게요. 먼저 찾는다. 알파를 찾고 나면은 바로 뭐를 한다?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무조건 할 수 있는 차수가 있어요. 몇 차? 2차식이죠. 뭐 근해 공식을 써서라도 우리가 수의 범위를 무리수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인수정리를 보통 쓰이는 식들은 몇 차냐면 바로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을 우리가 2차로 만들려면 이 알파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내가 보면은 3차를 2차로 만들기 위해서는 알파 개수 보면은 1개가 필요하고요. 4차에서 우리가 2차로 만들려면 몇 개가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하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2차로 만드는 그 개수만큼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3차인데 내가 굳이 한 개를 넘어서서 막 찾으려고 노력 안 해도 하나 찾고 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개념을 봐도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거는 문제를 한번 한 2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뭐 우리가 이제 문제 풀면서 인수분해를 해봤기 때문에, 자, 요 인수정리만 오늘 주요 메인이에요. 되게 이거는 나중에도 엄청 쓰이는 거니까, 자, 요거를 한번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니까 먼저 개념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시고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1단계가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뭐였어요? 1단계. 자, 알파를 찾아야 돼요. 알파 찾기. 자, 아까 알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후복은 여기는 약수가 1밖에 없네요. 여기 약수가 1, 2, 3, 6이 있네요. 그럼 결국 알파가 될 수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6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보면, 자, 2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자, 주어진 다항식을 fx로 둔 후 f 알파가 0이 되는 알파 값을 찾는다. 자, 얘를 이제 뭐로 둬요? fx로 뒀죠? 자, 하나씩 대입해 볼까요? 자, f1을 집어넣었더니 1 플러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에요. 얘는 택도 없죠? 0이 되지는 않죠? 자,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5 마이너스 6. 얘가 0이 됐어요. 아, 그러면 알파 값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3차에서 우리가 2차만 만들면은 2차부터는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무리수 부분 영역까지 해보라. 그러면 근해 공식 갖다 붙이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3단계에서는 뭐냐면, 자, 2단계에서 구한 알파를 이용하여, 자, 조리제법을 한번 씁니다. 자, 조리제법 한번 쓰면은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자, 개수를 보면 1,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인데, 자, 알파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자,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6, 땡. 자, 그러면 조리제법 썼으니까 저거는 인수분해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자, x 플러스 1에 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되죠. 자, 2차식은 우리가 인수분해 가능하다고 그랬죠? 눈으로 보이죠? 얼마예요? 바로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2라는 것으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알파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로 이렇게 찾았어요.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을 fx라고 뒀을 때 그 찾은 값을 하나씩 대입을 해봐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간혹 가다 질문이 있어요. 다 집어넣었는데 0이 되는 게 없어요. 라고 하면은 그 식은 뭐가 된다? 인수 중에 1차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겁니다. 보통 그런 형태는 아까 얘기했던 뭐 보기차식이라든지 뭐 상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세요. 만약에 이거 다 집어넣는데도 0이 나오는 게 없다. 그러면은 인수분해 안 된다. 인수정리로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조리제법 쓰는데 어차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 개수, 그 알파 개수는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가 인수분해 가능한 2차항으로 만들어주는 그 정도 개수만 찾으시면 돼요. 굳이 뭐 3차라고 해서 3차를 다 뭐 3개를 찾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1차식인데 여기가 2차식이 될 수 있잖아요. 인수가. 그럼 2차식이 되면은 하나밖에 못 찾거든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아, 얘는 차수를 내가 인수분해 가능한 2차 그 식으로 만들어주는 그 개수만큼만 찾자.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요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단계를 안 적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얘는 알파 값이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우선은 자, 색깔로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뭐로 돼요? fx로 두게 되면 f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돼서 자, 4, 4. 와우. 얘는 바로 나오네요. 그럼 하나 찾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4차예요. 그래서 몇 개가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하죠? 그럼 그 다음 거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f-1은 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2. 자, 얘는 얘도 되네요. 오, 착한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2개 다 찾았으니까 2차항 만드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다는 거죠. 자, 볼까요? 바로 1.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우선은 여기 1이 있어요.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얘가 0. 나머지 0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또 마이너스 1로 얘기를 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돼서 얘는 얼마? 0이 되더라.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자, x 마이너스 1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는 x 플러스 1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돼서 자, 요거는 또 뭐로 인수분해가 가능할까요? 바로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국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인수정리는 여러분들 고차 방정식에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꼭 익히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만 더 이해 안 가시면 계속 문제를 푸시거나 아니면 선생님들 꼭 질문을 하시길 바라요. 자,
오늘 그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인수분해가 뭐 나머지 활용이나 이런 거는 뭐 숫자 대신 그 미지수로 바꿔주는 작업이고 어차피 인수분해 그 작업은 동일해요. 그래서 오늘 배운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다 숙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식들이에요.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